두 가지 정도의 기술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내용은 트리노를 활용한 온디맨드 데이터 메시라는 주제이고요. 방금 승학님이 공유해 주신 내용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일치하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스킵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그 SKT AI 데이터 플랫폼 팀의 장한을이라고 하고요. 텔레콤에 합류하기 전에는 크래프톤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네, 왼쪽 사진은 그 제가 최근에 스위스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리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찍어본 사진이고요. 그럼 발표에 앞서서 아젠다를 설명드릴게요. 발표 시간이 10분 정도로 짧은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트리노라는 게 뭔지, 왜 사용하는지,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으며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 보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승학님께서 트리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스킵을 하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런 분들에게 이번 발표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트리노를 사용하는 이유기도 하죠. 이기종 데이터 소스 분석 니즈가 있는 환경이거나 대용량 데이터 분석 결과를 빠르게 보고 싶은 분들입니다. 보통은 레이크에서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지만 레이크를 구축할 여건이 안 되거나 혹은 여러 데이터 소스가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을 테고요. 이러한 경우에 트리노의 장점을 살려보면 빠르고 편리한 분석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위 장점들을 알고 또 좋아서 트리노를 사용을 하고 있거나 사용을 해보곤 싶은데 고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용에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질적인 이슈,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우선은 트리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승학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트리노는 오픈소스이고요. 이기종 데이터 소스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위해 설계된 병렬 처리 쿼리 엔진입니다. 프레스토에서 파생된 프로젝트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단번에 아실 텐데 트리노를 활용을 해서 이기종 데이터 소스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페더레이션 쿼리를 손쉽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여러 이기종 데이터 소스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일부이고 현재는 약 40여 개 데이터 소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메시 쿼리 엔진으로 트리노를 선택한 여러 장점 중에 하나는 활발한 릴리즈 활동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릴리즈 노트인데요. 먼슬리 기준으로 약 3회에서 4회 정도 릴리즈 되고 있는 아주 핫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로는 가장 유명한 거로는 스타버스트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도 스타버스트 파트너로 사업을 하고 있고 1층 스마트 팩토리에 부스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 첨언을 하자면 저희 제품도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데모 영상 등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리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학님께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트리노는 운영 시 가장 불편한 부분은 데이터 소스가 추가 혹은 변경되거나 클러스터의 스펙을 변경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다운타임이 존재해야 합니다. 쉬운 말로 클러스터를 내렸다 올려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석팀에서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분석하고자 하는 니즈가 항상 있을 테고요. 데이터 소스 입장에서도 인프라 환경이 변경이 되면은 엔드포인트 변경이 있어서 클러스터를 내렸다 올려야 합니다. 또한 분석 중 성능 이슈 등으로 인해서 트리노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면 다시 한번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분석 플랫폼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실 테지만 어쩔 수 없이 다운타임을 갖는다면 뭐 어떨까요? 영향도도 당연히 파악을 해야 하고 사용자들을 찾아서 일일이
뭐 요즘은 슬랙 많이 쓰니까 슬랙 찾아가서 공지도 해야 할 테고요. 데이터 재처리도 필요할 테고 뭐 이후 모니터링 등등 뭐 할 일이 태산이죠. 네, 혹여나 그 업데이트 시에 사용자 실수라도 발생을 한다면 그 다운타임이 길어져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할 테고요. 참 크리티컬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마땅한 매니지먼트 툴이 없습니다. 뭐 여러 팀에서 트리노 클러스터를 각각 사용하고자 한다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트리노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마땅한 매니지먼트 툴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는 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특별한 장점이 있는 트리노의 도입은 양날의 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트리노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단점들을 개선해 보고 있는지 요점만 공유해 드릴게요. 우선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중단 배포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리노는 현재 그 업데이트 시 필연적으로 다운타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트리노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와 트리노 사이에 두고요. 트리노 게이트웨이는 중간에서 라우팅 역할을 하게끔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평상시 평화로운 분석 환경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중간에서 통신 중개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업데이트 요청 발생 상황인데요. 우선 트리노 매니저를 통해서 업데이트 내용이 적용된 신규 트리노 클러스터를 생성을 합니다. 업데이트 시에는 저희 내부에서는 클러스터 상태를 액티브랑 이넥티브 두 가지 상태를 가지게끔 하는데요. 트리노 매니저에서는 신규 클러스터의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클러스터 생성이 완료가 되면 완료된 클러스터를 액티브 그리고 기존 클러스터를 이넥티브 상태로 변경을 합니다.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는 액티브인 클러스터로만 쿼리를 라우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규 쿼리들은 신규 클러스터로 요청이 가게 되고요. 그럼 기존 클러스터는 바로 삭제가 되느냐? 바로 삭제가 된다면 무중단 배포라고 볼 수 없죠. 그림을 보시면은 이전 클러스터는 바로 삭제가 되지 않고요. 실행 중이던 쿼리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트리노 매니저는 기존 클러스에서 수행 중인 쿼리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실행 중인 쿼리가 0개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고요. 그리고 쿼리 건수가 0개가 되면은 기존 클러스터를 삭제하는 구조입니다. 뭐 간단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업데이트 내용이 적용된 신규 클러스터가 생성된 이후에 요청되는 쿼리들은 신규 클러스터에서 처리가 되고요. 이전 클러스터는 실행 중이던 쿼리를 모두 종료한 다음에 삭제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 다음부터는 저희 제품의 UI 화면인데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운영 시에 마땅한 매니지먼트 툴이 없다는 단점도 있었잖아요. 보시는 화면은 저희 제품의 트리노 클러스터 관리 화면이고요. 특징으로는 트리노에서 제공하는 왼쪽에 보시는 UI를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웹상에서 클러스터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그라파나 대시보드인데요. 그라파나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다른 제품과 차별점이라고 본다면 고급 사용자용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 환경에 맞춰서 트리노 클러스터를 편리하게 튜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작은 게 저기 이제 트리노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백 개 프로퍼티 내용들이고요. 그런 프로퍼티들도 저희가 밸리데이션 체크까지 하면서 제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무중단 배포 모니터링 화면인데요. 기존 클러스터 아래쪽 파란색이 기존 클러스터인데요. 기존 클러스터에서 두 개의 쿼리가 수행 중인 실행 중인 상태에서 업데이트 요청을 받게 된다면
아래쪽 기존 클러스터가 바로 삭제되지 않고 쿼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 삭제되는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네, 신규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위쪽 그 그린 클러스터 신규 클러스터로 신규 쿼리가 가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카탈로그 관리 화면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뚜렷하게 개선이라기보다는 트리노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소스 타입들을 좀 더 쉽게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하이브, 쿠드, 마이스퀘일, 포스트그레스퀘일 뭐 등등 해서 7개 커넥터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이상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는 주요 포인트들을 공유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사용자 롤이나 폴리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제품에 적용해 볼 예정이고요. 좀 더 다양한 데이터 소스도 제공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가질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고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SK텔레콤 ML옵스테크의 김영은이라고 하고요. 앞서 세션에서 쭉 이야기됐던 이제 데이터 메시 솔루션 외이랑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저희는 액티브 메타라는 솔루션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릴 내용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데이터 플랫폼 관련된 솔루션들의 문제점을 한번 좀 짚어보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액티브 메타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데이터가 복잡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넣은 장표인데 좀 과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앞서 계속 얘기됐듯이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이 이제 많이 쓰였고 데이터 레이크 자체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메시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트리노나 스노플레이크 같은 게 대표적인 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카탈로그, 데이터 리니지 그리고 데이터 옵저버빌리티라는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카탈로그는 이제 스키마, 그러니까 데이터의 스키마나 데이터의 의미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서비스고요. 데이터 리니지는 데이터 간의 관계, 흐름을 이제 볼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옵저버빌리티는 이제 데이터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뭐 분석 도구 아니면 이제 모니터링 도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요 세 가지 중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카탈로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데이터 허브 같은 것이 있는데 데이터 소스에 이제 주기적으로 쿼리를 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 그래도 버거운데 데이터 소스에 굉장한 좀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 정보를 수집하고자 이제 계속 쿼리를 날리니까 부하가 가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검색 기반의 UI를 제공하거든요. 어떤 정보를 찾는. 근데 사실 그 도메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데이터 리니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테이블 레벨 리니지만 제공을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 필드가 어디에서 온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레벨의 해상도를 제공하는 솔루션은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문제는 자동화된 솔루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 ETL 코드상에 어노테이션 같은 걸로 직접 개발자가 넣어주거나 아니면 데이터 오너가 이제 수동으로 이제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는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적어주는 솔루션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자동화되지 않은 솔루션은 곧 거짓 정보가 되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데이터 옵저버빌리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카탈로그
서비스와는 좀 별다른 트랙으로 솔루션들이 좀 개발된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세 가지 그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다 필요한데 좀 별개로 운영돼야 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통합된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카탈로그 쪽에서는 당연히 추가되는 부하 없이 정보를 좀 추출해 보자. 그리고 검색 외에 좀 그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좀 많이 제공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탈로그 서비스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뭐 데이터허브도 있고 아틀란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쓰고 계시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또 만들 필요 없잖아요. 예, 또 만들면 좀 리소스 낭비니까 될 수 있으면 기존의 카탈로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자. 예, 저희가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 거꾸로지.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데이터 리니지 쪽은 이제 해상도를 좀 높여보자, 컬럼 레벨 리니지를 좀 제공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당연히 자동으로 최신 정보를 수집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는 좀 통합된 기능을 제공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으고 있으니까 사용자에게도 실시간으로 좀 정보를 전달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 액티브 메타 아키텍처인데요. 일단 저희는 쿠버네티스상에 배포가 되고 있고요. 레가시 인증 쪽은 키클럭을 통해서 연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연동하고자 하는 카탈로그 쪽은 카탈로그 어댑터라는 걸 통해서 이제 카탈로그에서 제공하는 REST API나 GraphQL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각 그 카탈로그 서비스마다 카탈로그 어댑터가 하나씩 더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백엔드 모듈들은 직접 카탈로그 서비스랑 통신하지는 않고요. 다 카탈로그 어댑터를 통해서 원하는 일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는 저희 이제 리스너라는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데이터 소스에 직접 쿼리를 날리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소스에 접근해서 뭐 아이타스든 시타스든 아니면 뭐 쿼리를 날리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쿼리 엔진이 있잖아요. 스팍이나 이제 뭐 하이브나 임팔라, 트리노 같은 엔진들을 저희는 모니터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팍 리스너를 쓰기도 하고요. 아틀라스에서 제공하는 하이브 훅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시타스, 아이타스 쿼리를 얻어내고요. 시타스, 아이타스 쿼리를 얻어내면 당연히 그 쿼리 대상이 되는 두 데이터셋의 리니지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너스로 그 데이터셋의 스키마까지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필요한 걸 다 얻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팍, 하이브, 임팔라를 모니터링하게 되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쿼리를 보게 되면 리니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저 엔진들은 쿼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쿼리 대상이 되는 데이터셋의 스키마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저희가 얻어내서 카탈로그 정보, 그러니까 스키마 정보를 생성하고 리니지 정보까지 이제 덤으로 얻어서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구조고요. 저희가 이걸 다 만드느냐? 네, 그건 아니고요. 오픈 소스 그룹의 셋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아틀라스 그 임팔라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오픈 소스를 고쳐서 이제 적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UI에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뷰는 이제 관리자가 운영할 때 이제 뭐 어떤 도메인에 어떤 데이터셋을 넣어서 운영하겠다를 이제 뭐 관리하는 거고요. 뭐 일반적인 뷰고, 저희가 이제 리니지 데이터를 이제 파악해서 그려본 뷰는 이제 이런 뷰가 생깁니다. 즉 뭐 물리적으로는 좀 멀어 보이는 데이터셋도 리니지를 연결하게 되면 좀 가까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 자체만으로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 클러스터링돼서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맵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맵에서 이제 탐색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의 변화나 이제 이런 것들도 여기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다양한 분석 도구도 데이터 맵에서 시작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분석 도구는 저희가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간단하게 네오4j 사이퍼 쿼리를 통해서 특정 데이터셋이 포함된 모든 경로를 활용하게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네오4j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펑션이나 툴 같은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는데 네. 최대한 활용해서 네, 페이지 랭크를 고려한 데이터셋 검색을 한다거나 클러스터링을 제공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컬럼 레벨 리니지를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스팍 잡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데모그래픽에서 젠더와 잡을 얻어서 젠더 잡 온리라는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아이타스 콜이죠. 그리고 이제 젠더 잡 온리에서 모든 데이터를 얻어서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놓은 다음에 HDFS 파일로 떨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데이터셋은 총 3가지가 있죠. 데모그래픽, 젠더 잡 온리, 그다음에 제이슨 젠더 잡 온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런 스팍 잡을 돌리고 나면 스팍 리스너에 의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저런 3가지 데이터셋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뿌려주게 되고요. 동시에 스키마 정보도 이렇게 얻어서 지금 데이터 허브죠. 데이터 허브에 카탈로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시간성을 강조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용자의 모든 브라우저는 이제 저희 이벤트 싱크라는 웹소켓 세션 서버랑 다 세션을 맺고 있고요. 객체의 변화는 모두 다 서비스 API를 통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API가 객체 변화를 감지하면 이벤트 싱크에 해당 오브젝의 변화를 전달하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한테 그 이벤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처음 보여드린 데이터 맵이 저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옵저버빌리티 기능으로서 데이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퀄리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시작 시간은 언제인지, 그다음에 듀레이션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잡은 언제 시작돼야 되는데 시작되지 않았어 하면 어노멀리겠죠. 그래서 특정 그 스레시홀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요 기능은 이제 저희도 쿠에플로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서빙은 K서브로 하고 있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저런 모델을 학습할 때 필요한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하드 클러스터에 떨구게 되는데 알록시어를 통해서 이제 읽을 수 있게 구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2분 정도 남았고요. 이상 액티브 메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